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화법, 장문, 언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능 특강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 뭐 문제풀이 나오고 그러는데 영역이 화법, 장문, 언어가 문법이니까 언어 문법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화법은 아이들이 이제 뭘 보면 이론을 등한시하고 이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화법 이론 이렇게 줬죠. 그러면 합법 이론이 이렇게 되는데 이론을 이렇게 보면 요거 말고도 여기다 이론 조금씩 써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론을 여기다 다 사이사이에 써놓으세요. 조만한 글씨로. 그럼 이론을 먼저 정리를 1차로 한 다음에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이 이론이 글은 바뀌지만 글의 소재는 바뀌지만 이 이론을 확인해요. 이 이론을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여기에 듣기 말고 토론하기 있어. 토론하기. 토론하기 토의하기가 있으면 이 토론하기 토의하기 할 때는 문제에 나올 때 선택지에 나오는 게 이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돼요? 이 소재는 달라지지만 이 이론이 같아요. 그럼 이론을 확인하기 위한 용어들이 선택지에 나오죠. 반론을 찾아봐라, 근거를 찾아봐라, 뭘 찾아봐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쭈루룩 정리하면 토론에는 뭐뭐 찾으라고 나오고 면접에서는 뭐뭐 찾으라고 나오고 연설에는 뭐뭐 찾으라고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알고 있어. 내가 한번 점검하고 있으면 이런 거 나오다. 그럼 이거 나왔어? 그러면 이런 거는 화살표로 나중에 연결하면 어디쯤에 나와?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로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해설 보면 해설을 갖다가 요거를 전부 다 선택지를 맞는 거로 바꾸면서 여기에도 이론이 있겠죠. 이론 설명. 여기도 이론이 있겠죠. 이론 용어들. 그것들을 그 이론에다 추가 정리해버리면 끝나겠죠. 무슨 얘기냐면 화법에 말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출제했냐는 똑같다는 거지. 그럼 뭘 찾을 수 있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찾느냐가 노하우라는 거지. 이게 어떤 식으로 써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화살표로 여기에다 이렇게 날려놓으면, 날려놓은 건 시선으로 빨리빨리 알겠지만, 요거만 마무리 지면, 용어들,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들, 절면하는 소개념들, 용어들만 여기다가 정리를 추가로 해버리면 끝나겠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장문도. 이게 이제 글쓰기의 절차나 원리거든요. 절차나 원리. 그러면 합법은 됐어요. 자, 장문 원리가 이게 화장문이 합쳐지면서 이게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이걸 줬으면 여기 있는 장문 원리를 여기다 또 써놓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장문할 때 점검하는 방식,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파트에서 뭘 하라고 내는지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장문의 유형이 나오겠죠, 유형. 이런 유형별로 어느 파트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뭘 점검하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형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설을 보고 요 문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체크한 요것들 중에서 이론을 추출해서 이 이론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 장문 전체 과정에서 무슨 단계에서 나온 이 문제 그럼 뭘 찾아야 돼 이렇게 안정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법 이론 몇 장 따로따로 화법 이론 몇 장, 장문 이론 몇 장 이렇게 뽑아졌고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가 되겠죠. 이게 현대 문법하고 고전 문법하고 현대 문법하고 고전 문법하고 이제 문학하고도 겸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자 현대 문법에 있는 대표적으로 암기할 거 주고 그 근처에다 써놔야죠.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핵심을 뽑아서 여기다 써놓고 설명 추가로 듣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수능 기출로 나온 한 400문제나 아니면 다답 600자나 이렇게 문법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퍼펙트하게 끝나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 푸른 거를 여기다가 문제에다 정리하고 이걸 현대문법 근처에다 정리한 다음에 이걸 저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써놓은 걸 중심으로 해서. 네. 됐어요? 네. 저 고전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자세한 걸 줬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라고. 흐름을. 왜? 도대체 이게 뭔지 어딘지를 모르면 이거를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이런 게 왜 나왔는지 그렇고 해설도 못 읽고. 그래서 고전문법은 전체 정리된 걸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 고전문법은 어려운 게 안 나와요. 나올 만한 것만 나오고.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분이야. 한 8장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전 푸른 것 중에서 여기다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 문법 중에 이 부분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법만 전체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되죠. 네. 현대 문법은 전체를 하기엔 너무 두꺼우니까 요약 정리본에다가 네가 추가로 쓰면 이걸 내가 설명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작문 문법 이거 하는 방법은 1번은 이론은 읽어야지. 이론을 프린트 준 거. 네. 이론을 4번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 수특에 있는 이론을 여기다 추가로 써야죠.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해설을 옆에다 펴놓고 여기다가 1, 2, 3, 4, 5번을 고쳐갖고 여기다가 핵심 이론들 여기다가 조그맣게 추가로 쓰면 되죠. 이 해설을 안 봐도 되게. 네. 그럼 이제 해설이 끝났죠. 요 핵심 이론 중에서 요 이론에다가 써서 여기에 나오는구나 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요 핵심 이론 옮겨쓰기. 네. 이론 종합하기. 이렇게 이론을 종합하면 5장, 6장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 종합한 거 여기에다가 질문할 것만 따로 여기서 질문할 것만 따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형광펜을 치고. 그럼 요거만 따로 A4에다 써도 되고. 그죠? 네. 그럼 A4에다 쓰면 바로 이것만 설명해주면 되죠? 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는 이제 뭘 더 시키는 거냐면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요거만 봐요. 요거 요 내용만, 문제만. 그러니까 아니라 여기에는 해설을 분석해서 여기다가 심화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된 게 이 근본 이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잡아줘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낯설은 거를 다 뽑아서 이렇게, 그죠? 낯설은 걸 뽑아갖고 이 주변에 있는 거를 설명을 들어야죠. 네. 그래야 다시 안 틀리죠. 네. 그러면 자, 이론은 줬습니다. 수특 이론은 읽어놨으니까 옮겨 쓰면 돼요. 요 해설을 뭐라고? 문제를 가지고 선택지 다 맞게 고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이론 여기서 넣어서 이론 종합하는 겁니다. 네. 종합한 거에서 이렇게 핵심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다시 써놓든지 아니면 가져와가지고 그냥 설명을 듣든지 해서 마주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뽑아준 게 화법 이론, 작문 이론, 언어 현대문법 이론, 고전문법 이론, 그죠? 네. 이렇게 4가지인가요? 그래서 화작문이잖아요. 화작문. 네. 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게 화법이 몇 문제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작문이 몇 개예요? 문법이 몇 개예요? 이 개수도 알아야 되고 요거 랩 타임도 몇인지도 나중에 조절해야죠. 실전 연습할 때는. 네. 정답률도 조절하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특 화작문 공부 정리법에 정리할 때는 필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뭐 확인하는 게 좋다고, 기본 이론 확인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화작문 앞에 이론이 나오는 건데 현대문법 너무 많아서 고전문법도 너무 여러 가지라 못 써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화법과 작문 이론만 조금 나오고 문법은 그냥 써 있는 거야. 여기에 따로 공부하라고. 자, 선언특강 구조 알겠어요? 네. 응? 그러면 시간이 이것도 정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